오늘 경기는 마요르카가 이강인을 어떻게 쓰는지가 정말 재밌었던 경기입니다. 전반전에는 마요르카가 정말 수비적으로 나왔거든요. 늘상 하던 5백 쓰면서 5-4-1 전형에서 이강인을 왼쪽 미드필더로 썼죠. 근데 뭐 당연하게도 오늘 마요르카가 로테이션도 많이 돌리고 기본적으로 소시에다드보다 전력적으로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수비 라인을 깊숙하게 내리고 이강인도 왼쪽 측면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뭐 경기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수비적으로 정말 많이 뛰었거든요. 중원에서 4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서 중원 싸움에 많이 가담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상대팀이 측면으로 또 볼을 전개하니까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장면이 되죠. 5백 있고 4명의 미드필더 있는데 5-4-1의 전형에서 왼쪽에 이강인이 배치가 되는 이러한 이제 전형으로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는 전반전에 특히 매우 수비적인 역할로 경기를 뛰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전반전에는 마요르카가 슈팅 한 번 못 때려봤습니다. 정말 수비적으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기레 감독이 후반전에 뭔가 모험수를 두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후반전이 되자마자 전술 변화를 조금씩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투톱을 배치하면서 5-3-2 전형을 써요. 그러면서 이강인을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씁니다. 왜 그랬냐? 최전방 투톱을 쓰면서 이강인이 왼쪽에서 약간 빠져서 크로스를 올릴 때 박스 안에 있는 공격 숫자를 늘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5-3-2 전형으로 후반전에는 전형을 바꿨습니다. 후반전에는 최전방 투톱이 있고요. 3명의 미드필더가 있는데 이때 이강인이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강인의 역할은 공격할 때 중원 싸움도 하지만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빠져나가서 크로스도 올려줘야 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강인이 측면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올릴 때 박스 안에 선수 숫자를 많이 배치를 해놓고 일단은 크로스를 올리겠다. 물론 이 장면은 이제 코너킥이 나온 다음의 장면인데 이러한 장면을 노리는 거죠. 이강인이 측면에서 크로스, 그리고 이 크로스가 정말 예술적으로 또 이강인의 크로스가 연결이 되면서 슈팅 찬스가 나오는 장면이죠. 이런 것처럼 이제 후반전이 되니까 아기레 감독은 딱 명확했습니다. 이강인의 크로스를 살리자. 이거 하나만 믿고 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미드필더 두고 이강인을 측면으로 빼서 크로스, 이 패턴을 사용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참 이 부지런한 선수라는 게 뭐냐면 공격할 때는 측면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올리고요. 수비할 때는 또 중원 싸움도 하고, 중원 싸움 하다가 당연히 3명의 미드필더니까 측면 지역으로 상대가 올라가면 측면 수비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미드필더가 됐을 때도 이강인이 엄청나게 뛰어다녀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오른쪽 미드필더는 왔다 갔다를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이강인처럼 크로스를 올리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강인만큼은 계속 측면 중앙 왔다 갔다 하면서 크로스도 올리고 중원 싸움하고 수비도 하고 계속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수비할 때 보시면 이강인이 처음에는 중앙 미드필더니까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합니다. 근데 중원 싸움에 가담하다가 상대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니까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측면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강인이 상대를 막아 세우면서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정말 엄청나게 뛰는 역할이죠, 기본적으로. 여기에 더해서 더 마지막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기레 감독이 왼쪽 윙백을 빼고요. 오늘 이제 자우메 코스타의 백업인 쿠프레라는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선수가 오늘 좀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를 빼고 4-4-2를 썼습니다. 그리고 4-4-2를 쓰면서 왼발 센터백인 코페테를 약간 풀백처럼 썼어요. 그래서 4-4-2가 되면서 이강인이 왼쪽 미드필더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상 4-4-2지만 이강인을 한 칸 내리는, 이강인을 윙백처럼 쓰는 4-4-2였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마지막에는 윙백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윙백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을 했느냐, 일단은 이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을 약간 뒤쪽으로 빼면서 앞쪽에 선수들을 많이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효과가 있냐면요, 상대팀이 소시에다드가
마요르카 선수들이 앞쪽으로 다 달려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막판에는 이 소시에다드가 약간 지키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앞쪽으로 다 쏠리게 되면 이때 이강인이 윙백이니까 거의 윙백처럼 뛰었으니까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은 이후에 볼을 끌고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거죠. 상대가 뒤로 물러나니까. 그러니까 이강인의 킥을 명확하게 노리는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점점 갈수록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강인이 볼을 가진 다음에 볼을 몰고 올라와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격수들에게 크로스. 근데 이 크로스가 너무나 날카롭게 들어가니까 크로스가 들어가는 순간 곧바로 득점 찬스가 나옵니다. 이게 이강인의 정말 사기적인 킥력이고, 이 사기적인 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에는 이강인을 윙백으로 쓰는 전략까지 썼어요. 아기레 감독이 이 이강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진짜 명확하게 이번 시즌 설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지난 경기에서, 리그 경기에서 이강인이 그 후반전에 들어와서 이강인의 킥력을 활용해서 아기레 감독이 어쨌든 마요르카의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의 왼발 킥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전술을 계속 시도하고 있구나 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좋았던 건 뭐냐면 3백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이강인이 내려와서 수비하는 거에 장점이 없으니까 요 왼발 센터백 코페테가 수비할 때는 왼쪽에서 커버를 해줍니다. 순간적으로 소시에다드가 올라올 때는 이 코페테가 왼쪽으로 빠져주면서 순간적으로 포백이 돼요. 그러니까 이강인의 수비적인 부담감은 줄이고, 그리고 이강인을 윙백처럼 두면서 이강인이 약간 뒤쪽에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역할로 이강인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기레 감독도 정말 전술적으로 변화를 잘 가져갔다고 봐요. 이 장면 보시면 3명의 중앙 수비수와 오른쪽에 마페오, 왼쪽에 이강인이거든요. 근데 이강인이 일단 애초에 수비를 못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요 사이 공간으로 쿠보가 뛰어들어갑니다. 이강인이 못 내려오니까. 근데 왼쪽 중앙 수비수인 코페테가 이강인의 빈자리를 살짝 메워주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코페테가 메워주니까 이강인이 이제 뒤에서 따라오면서 협력 수비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3명의 센터백에 오른쪽 마페오, 왼쪽 이강인이죠. 이런 거 보면요, 오늘 경기 이강인을 윙백으로 써가면서 이제 이강인을 어쨌든 쓴 건데, 저는 이게 아기레 감독의 아주 재치 있는 전술 변화였다. 아주 재치 있었고, 그리고 이강인의 킥력을 아기레 감독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이강인의 킥력이 라리가 내에서, 물론 이제 오늘 경기는 코파델레이였지만 라리가 내에서도 경기 결과를 바꿔줄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를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아기레 감독이 이런 전술을 쓰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이강인이 뭐 수비를 하는 윙백 이런 게 아니라요, 진짜 수비수처럼 쓴 게 아니라 약간 뒤쪽에서 크로스 올려라 이건 거죠. 약간 뒤쪽에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한테 계속 이제 지원 사격을 하는 역할이었던 거죠. 이 왼발의 킥력을 활용해서. 애초에 이강인 선수가 오늘 5-4-2에서 왼쪽 미드필더, 그리고 5-3-2에서 왼쪽 중앙 미드필더, 마지막에는 왼쪽 윙백처럼도 뛰었고, 그러니까 오늘 경기 그 마요르카의 90분 내내의 흐름을 보면 이강인의 위치에 따라서 마요르카의 전술이 변합니다. 이거는 진짜 명확한 거죠. 이 팀의 에이스가 이강인이란 게 정말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물론 이제 소시에다드가 이겼고 마요르카가 패배를 해서 일단 코파델레이에선 떨어졌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애초에 선발로 나온 것 자체가 주말 리그 경기에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강인을 활용하는 아기레 감독의 정말 재치 있는 전술들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이강인 선수가 아기레 감독을 참 잘 만났다. 왜냐면 이강인의 왼발을 아기레 감독이 돋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무리키가 오늘 경기에 만약에 나왔다면 득점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강인의 왼발 킥력을, 애초에 이강인의 왼발 킥력이 너무나 날카롭지만 아기레 감독이 잘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역시 이강인 선수가 뭐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마요르카 경기 답답하다, 뭐 이강인이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팀에서 뛰면 어떨까, 이런 이제
상상들을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는 아기레 감독처럼 이강인의 왼발을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밑에서 뛰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뭐 이강인 선수가 뭐 참 좋았다, 왼발 킥력을 충분히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